자, 이번 강의는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선생님 고등학교 때 속도와 가속도 개념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을 망라하고 있어서 되게 어렵게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 강좌에서는 기본적인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캐치를 하면 실제 속도와 가속도를 계산할 때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번 시간에 다루는 내용은 직선 운동을 기준으로 할 겁니다. 자, 직선 운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직선 운동에는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이 있고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운동이 있어요. 이른바 1차원 운동이죠. 자, 이런 1차원 운동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만 한정을 시켜서 얘기를 하면 평면적인 운동을 얘기를 할 때 또는 공간상에서의 움직임을 얘기를 할 때 쉽게 우리가 얘기를 꾸려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중요한 거 두 가지 알고 갑시다. 일단 평균 속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평균 속력. 평균 속력이란 뭘까? 그 다음 순간 속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비슷한 용어 같은데 잘 살펴보면 많이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평균 속력이라는 개념부터 얘기를 좀 출발해 볼까요? 사람이 걸어서 이동을 한다라고 합시다. 통상 우리가 평균 4km 정도 잡으니까 자, 걸어서 4km per hour의 속력으로 2시간 동안 이동을 했다. 그랬을 때 그 이동 거리는 얼마나 될까 하는 문제. 간단한 거죠. 초등학생도 풀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단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1시간에 4km를 가는 거니까 4km씩 2시간을 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HH 없어져 버리고 8km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동 거리는 얼마나 시간이 소요됐는가, 그리고 그 당시에 속력은 얼마나 될까, 이것들이 요소로서 작용이 되어져서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하는 이 속력이라는 개념 뭘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속력이라고 한다 그러면 대체적인 빠르기예요. 대충 얼마나 빠르냐? 대체적인 빠르기. 그래서 평균 속력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평균 속력. 대충 얼마나 대충 얼마나 빨리 가는가. 그래서 평균 속력에다가 얼마나 이동을 했니? 총 이동거리가 어떻게 되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 속력이라는 용어는 바로 이 평균 속력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빼고 얘기를 하지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공식처럼 사용하려면 보통 이렇게 씁니다. 이동거리는 S라고 표기를 해주고 소요시간은 T라고 속력은 V라고 해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S는 VT다. 자, 이때 평균 속력이니까 일반적인 속력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발을 붙여서 표기를 해요. 그러면 주어진 식에서 S는 VT니까 속력을 계산을 해보면 얘는 T분의 S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이동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얘를 우리가 평균 속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평균 속력.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평균이라는 말을 빼놓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뭐 걷는다거나 일반적인 그 속도, 속력, 일반적인 움직임의 빠르기를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하는 용어예요. 자, 그러면 이제 순간 속력은 뭐냐? 말 그대로 순간적인 속력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만큼의 거리를 이동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쭉 따라서 가면 움직임이 보입니다. 그죠? 그런데 요만큼을 움직였다. 그러면 뭔가 여기서는 이만큼 움직이고 있지만 여기서는 샥 뭔가가 샥 지나가요. 그죠? 순간적으로 빠르기가 어떻게 되는가? 그냥 간단하게 이동 거리를 줄이고 소요 시간도 줄인다면 거의 뭐 소요 시간이라기보다는 시각에 가까운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V라고 표기를 하고 얘가 순간속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순간속력. 보통 어디서 많이 쓰나요? 자동차에서 속도계 같은 거 표시하는 방법이 바로 이 순간속력을 이용해서 표기를 합니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까? 네. 자, 이렇게 평균속력과 순간속력은 이동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소요 시간에 따르는 이동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얘는 방향성이 없어요.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앞으로 갔는지 뒤로 갔는지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에 대한 방향성은 없습니다. 다만 그 자체가 크기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스칼라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지금까지 내용은 몇몇 개의 내용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초등학생도 또 중학생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평균속력, 순간속력. 자, 그러면 이제는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이 단원의 테마인 속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속도에 관한 이야기도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평균 속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평균 속도. 또 같은 구조로 순간 속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기서는 움직임을 우리 하나 체크하도록 합시다. 어떤 움직임을 체크를 하느냐면 이렇게 여기서 출발을 해서 출발점입니다. 음의 방향으로 이렇게 가다가 방향을 틀어가지고서 양의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 자 0초에 음의 방향으로 출발을 해서 1초째에 마이너스 1의 위치까지 이동을 한 후 거기서 방향 전환을 해가지고서 다시 원점을 통과하는 순간이 2초째, 그 다음 3초가 되어지는 순간 3의 위치까지 이동을 했다라고 봅시다. 원점에서 출발을 해서 음의 방향으로 1만큼, 그래서 양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되어지는 이런 움직임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시각에 따르는 위치의 변화를 우리가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함수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함수로 바꿔서 시각에 따르는 위치의 함수 xt, x축선상에서 움직인다고 보는 겁니다. 좌우의 이동. 얘는 t의 제곱 마이너스 2t다라는 함수로 하나 예를 들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그림을 한번 좀 그려보면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t축, 여기 xt축, 원점, 그 다음에 1초, 여기 2초, 여기 3초, 이렇게. 그러니까 1초째에 마이너스 1을 지나간다 그랬으니까, 자, 마이너스 1. 그리고 2초째에는 출발점 다시 통과하고, 여기 지나고, 출발할 때는 여기서 출발하는 거겠죠. 3초째에는 3을 지나가요. 3. 그렇게 되면 그 움직임을 좌표 평면에다가 표기를 했을 때 이런 그림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이런 그림. 자, 얘가 지금 시각에 따르는 점의 위치의 변화를 표시한 그래프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지금 한번 보세요. 1초째, 여기가 출발점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출발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바로 요 함수값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우리가 여기가 t초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가 t초가 되어지게 될 텐데 그때 함수값, xt값, 요 xt값이 바로 요 길이하고 같은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1초째에 바로 이 길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2초째에는 함수값이 0이에요. 뭐죠? 위치가 0이다. 그죠? 원점을 다시 통과하는 지점이니까. 그 다음 3초째의 위치는 3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게 표시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을 시각에 따르는 위치의 변화 상태에 관한 함수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평균 속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각이
t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델타 t만큼 시각의 변화가 생겼다라고 합시다. 이 위치가 t 플러스 델타 t가 되어지겠죠. 그러면 그때의 위치는 바로 여기가 되어지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시각이 요만큼 변화하는 사이에 위치는 이만큼 변화한 거예요. 델타 x 요만큼 변화한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시각의 변화량과 위치의 변화량 델타 t와 델타 x 이것이 바로 평균 속도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다 본다고 치면 얘하고 얘를 이렇게 이어준 직선의 기울기가 되겠네요. 평균 변화율이네요. 그렇죠? 평균 변화율이에요. 얘는 그림상으로 봤을 때 이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이 시각과 위치에 대한 개념의 접목이 되어지게 되면 바로 평균 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풀어서 써주면 델타 t분의 이 위치에서의 함수값은 x 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xt 이렇게 되어지겠죠. 바로 이 평균 변화율이 평균 속도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 여기서는 단순하게 그냥 이동 거리만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 각각의 것들이 모두 위치를 표기합니다. 위치. 얘도 위치고 얘도 위치고. 그러니까 양의 방향으로 이동을 했다면은 이 값은 양의 값으로 표시가 되어지겠지만 어떤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음의 방향으로 이동을 했다면 어때요? 값이 음의 값으로 표시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일단 속도라는 개념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출발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에서 만일에 우리가 이 시각이 0에 근접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현재 이만큼의 소요 시간을 생각을 했었는데 얘가 거의 0에 가까워지는 상황이 된다면 어떨까? 그러니까 주어진 그림에서 본다고 치면 델타 t가 0으로 가는 거니까 거의 이 선에 근접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선에서의 접선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접선이 나와버리네요. 그죠? 자,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간다면 델타 t분의 x 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xt라고 표시가 되어지는데 이것 자체만 한번 보세요. xt라는 함수에 대한 변화율이죠. x-t입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평균 속도에 대비되는 순간 속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속도의 개념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위치에 관한 식을 시각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만들어지는구나. 이게 바로 속도를 표시해주는 VT로 시각에 따르는 속도입니다. 여기는 그런 개념이 없었었죠. 표기할 때. 그죠? 여기는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단서가 되어져서 표시되어지는 새로운 용어가 되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해? 위치를 미분한 게 이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순간 속도는 위치, xt라고 표시가 되어지는 위치를 미분한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겠구나. 자, 그러면 속도의 빠르기는 뭘까? 속도의 빠르기? 이게 무슨 소리죠? 상황에 따라서 속도가 빠를 수도 있고 속도가 느릴 수도 있고 우리가 걷다가 보면, 뛰다가 보면, 차를 몰다가 보면, 그죠? 네, 그 속도의 빠르기는 뭘까? 속도의 빠르기라는 거는 뭐예요? 속도의 변화 비율, 변화율을 얘기해 주는 거죠. 변화율. 그죠? 바로 이 속도의 빠르기를 우리는 가속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acceleration. 그래서 시각에 따르는 가속도, 속도의 변화율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속도를 미분한 게 되어지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여기에서 다 정리가 돼버렸네요. 위치를 미분을 하면
속도가 나오는 거고 다시 속도를 미분을 하면 가속도가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겠네요. 이렇게 위치도 그렇고 속도도 그렇고 가속도도 그렇고 모두 다 방향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에 대한 크기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크기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속도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속도를 얘기할 때는 절대값을 얘기를 하죠. 이렇게 절대치를 딱 붙여가지고서 생각을 해주면 되겠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VT가 속도니까 VT에 대한 절대치를 이렇게 묶어주게 되면 얘가 바로 속력이다. 가속도의 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속도의 크기도 가속도에 대한 크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크기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값은 우리가 벡터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벡터를 공부를 하면서 속도, 가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하게 될 겁니다. 일단 여기에서는 이런 정도로 우리가 개념을 이해해 두는 게 좋은데 다시 한번 봅시다. 평균 속력, 순간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거리와 소요시간을 기반으로 표시가 되어지는 거다. 속도의 개념은 위치의 변화율입니다. 위치가 시각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가 되어지고 있는가, 가속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예문을 한 2개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좌우로 움직이는 움직임에 대한 예문, 좌우로 움직이는 겁니다.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예문으로 사람이 걸어가고 있다고 칩시다. 그 위치를 P라고 할게요. 시각 T에 따라서 그 위치가 xt equal to 마이너스 P 3승 플러스 9t제곱이라고 합시다. 시각 T에 따라서 위치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0이 들어가게 되면 최초 위치, 1이 들어가면 1초 지나고 난 다음, 3이 들어가면 3초 지나고 난 다음에 위치값들이 각각 표시가 되어지겠죠. 이때 우리는 3초가 되어지는 순간, 자, 3초가 되어지는 순간에 속도, 그리고 가속도, 그리고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는, 또는 뒤로 가다가 앞으로 가는 그런 시점이 있을 것이다. 그 시점은 언제쯤일까? 시각을 한번 좀 알아보자. 그리고서 이 움직임을 좌표평면 위에다가 또 한번 그려가지고서 직선 운동 형식으로 바꿔서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우리가 앞서서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되뇌어 봐야 되겠죠? 내용은 대단히, 개념 자체가 대단히 장황하고 어렵고 그랬지만 실제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요겁니다. 위치라고 하는 것이 시각에 따라서 표시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시각을 기준으로 미분을 해주게 되면 속도가 만들어진다. 그렇죠? 얘를 다시 한 번 더 미분해주게 되면 속도의 빠르기, 가속도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처럼 위치는 통상 시각에 대한 함수로 표시가 되어지는 거고, 그것을 미분을 했으니까 속도 VT로 한 번 더 미분을 했으니까 가속도 AT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게 된다. 이때 이것들이나 이것들에 대한 크기는 절대값으로 계산을 해주면 된다. 자, 앞서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버리면 이렇게 돼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위치에 관한, 시각에 따르는 위치에 관한 식이 표시가 되어져 있다면 얘를 이렇게 미분만 할 줄 알면 상황이 다 파악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제일 먼저 속도를 계산을 하자고 그랬으니까 속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분부터 해야 되겠죠. 자, 속도는 위치를 미분한 것과 같다. 그러니까 얘를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18t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3초가 되어지는 순간에 속도를 구하자 그랬으니까 t equal to 3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27인가요? 이렇게 되어지네요. 3초가 되어지는 순간에 속도는 27이다. 그 다음 가속도는 어떻게 돼요?
가속도는 방금 계산한 속도를 또 미분해 주면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6t 플러스 18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근데 3초가 되어지는 순간에 가속도를 계산하는 거니까 이때는 0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속도가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그냥 등가속 운동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방향전환이 일어났다. 방향전환이 일어났다. 어떤 물체가 오른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왼쪽으로 진행하려고 한다. 그러면 가다가 방향을 트는 순간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제로가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방향전환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에서는 속도가 vt가 제로가 되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제로가 되어지는 상황을 우리가 알아보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제로가 되어지게 되면 t는 0이거나 6이 되어지겠다. 그럼 0이면 뭐예요? 출발하는 시각. 그러니까 얘는 의미 없는 거죠. 따라서 6초째에 방향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움직임을 보기 좋게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볼까요? 일단은 이것에 대한 그림을 한번 좀 그려보세요. 이것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 수평상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움직임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저거에 대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좌표평면 도입하겠습니다. T축, 여기 XT축, 원점. 그래서 얘는 지금 보면 T제곱 만들어지니까 여기서 접하고 9를 지나가네요. 9.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그 움직임은 이렇게 와서 여기서 접한 후 이런 식의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얘가 지금 현재 XT예요. 시각에 따르는 위치의 변화 상태가 이렇다. 그러니까 원점에서 출발한 거죠. 그럼 여기는 어디가 될까? 이 위치는 양의 방향으로 진행을 하다가 그러니까 속도가 계속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제로가 되어지는 순간이 있죠. 그게 뭐예요? 어디 갔나요? 여기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위치입니다. 이 위치 속도가 제로가 되는 순간 6초가 되어지겠네요. 그런 후 속도는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가 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꾸려나간다면 0초부터 6초 사이에서는 속도가 양입니다. 이렇게. 그쵸? 접선을 그려보면 알죠? 그 다음 6초보다 큰 상황에서는 속도가 음이에요. 음의 방향으로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이거를 토대로 해서 직선상에서 어떻게 움직였는가 한번 좀 봅시다. 자, 수평선 위에서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서 6초까지는 양의 방향으로 쭉 진행을 해요.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6초가 되어지는 순간 방향전환이 일어나가지고서 음의 방향으로 이렇게 쭉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가 속도가 제로가 되어지는 순간이고 바로 이때가 다시 원점을 지나가는 순간이 9초일 때입니다. 움직임이 파악이 됐습니까? 자, 이런 식의 움직임이 수직선상에서는 이렇게 진행하다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 이런 구조의 형태로 표시가 되어지게 된다. 됐습니까? 이 해석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몇 차례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이게 이해가 되면 이거는 그냥 거저 먹는 겁니다. 아주 쉬운 내용이니까. 됐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수평 방향의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수직 방향의 운동 한번 좀 읽어봅시다. 여러분들이 물로켓을 쐈다고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물로켓을 쏘면 위로 올라가겠죠. 시각에 따르는 위치를 YT라고 할게요. 사람들이 움직이면 좌우로 움직이지만 물로켓은 위로 쏘는 거니까 위아래로 움직인다. Y축과 연관이 있다. 그래서 YT로 잡아준 겁니다. 자, 이랬을 때 그 시각에 따르는 위치가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20t 플러스 25다. 시각에 따르는 위치가 이렇게 표현이 됐다고 합시다. 자, 여기에서는 최대 높이,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갔을 때 그 상황을 한번 좀 해석을 해보자. 가장 높은 위치와 그때 시각은 어떻게 될까? 그 다음 올라갔으면 떨어지겠죠? 떨어지는 순간
떨어지는 순간의 상황도 한번 좀 해석을 해보자. 땅에 떨어지는 순간. 그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일단은 움직임 자체는 이런 움직임인가 봐요. 땅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로켓을 쏘아 올렸어요. 쭉 쏘아 올리면 어느 순간인가 뚝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상황 지금 보니까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죠?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는 상황은 언제라고 그랬죠? 속도가 제로가 되어지는 상황이다. 자, 이 상황은 어때요? 땅에 떨어지는 순간 바로 이 상황이네요. 자, 요거 1번이라고 하고 요거 2번이라고 그럴게요. 1번 상황은 속도가 제로가 되어지는 순간. 땅에 떨어지는 순간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위치가 제로가 되어지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yt가 제로가 되는 상황이에요. 일단 상황을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읽어나가면 조금 더 속도가 빠를 겁니다. 풀어나가는 속도가. 자, 그러면 어찌됐건 속도를 기준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1번의 경우 속도를 먼저 좀 구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10t 플러스 20 이렇게 되어지네요.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최대 높이니까 vt가 제로라면 t는 2 이렇게 되어지네요. 그러니까 2초가 되어지는 순간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을 때가 되겠구나. 따라서 그때 높이 yt는 y2를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2가 들어가게 되면 얘는 45죠? 이렇게 되어지네요. 2초가 되어질 때 가장 높은 위치 45다.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땅에 떨어지는 순간. 땅에 떨어지는 순간은 높이가 제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제로가 되어지는 상황이에요. 마이너스 5t 제곱 20t 플러스 25가 제로가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인수분해 정리하면은 t가 마이너스 1과 5가 만들어지나요? 5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t가 마이너스 1 이거 의미 있나요? 의미 없죠. 바로 5초가 되어지는 순간이 이 순간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이. 그러니까 그때 상황을 해석을 하려면 속도 계산해 주면 되겠죠. 위치 에너지 속도. 자, v 5는 요 식에 5가 요 식이 아니라 요 식에 5가 들어가 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50 플러스 20이니까 마이너스 30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속도가 상당히 빠르죠. 그죠?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도 그려봤으니까 이거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봐가지고서 그 상황을 이것과 비교를 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yt의 그림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t축, 여기 yt. 자, 지금 우리는 보조적인 상황을 한번 또 읽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현재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1과 5일 때 제가 제로니까 마이너스 1 여기에 있고 5가 여기쯤 있으면 되겠네. 그러면 위치에 관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그렇죠? 이게 yt예요. 이 그래프. 이 위치는 올라가는 가장 높이 올라가는 위치죠. 그 아까 얼마라 그랬습니까? 여기가 45입니다. 45. 2일 때 45. 그리고 또 여기를 또 보니까 여기를 지금 바라다 보니까 0초째 위치네요. 0초째 위치가 25예요. 그래서 이거 좀 가만히 보니까 얘가 지금 땅에서 물로켓이 발사가 된 게 아니라 바로 25m 위치에서 발사가 된 거네요. 그러면 그림이 수정이 되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이런 높이가 있는데 이 위치에서 지금 발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높이는 25m, 25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25m 높이에서 0초째 위로 올라가서 점점 위로 올라가서 2초째 가장 높은 위치에 도달했고 물론 그때 속도가 제로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해석을 했죠. 제로다. 그리고서는 속도가 음의 방향으로 점점 빨라지다가 5초가 되어지는 순간 바로 이 순간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이다. 그때
속도. 그때 속도가 바로 요게 되어질 텐데, 그때 그것이 바로 VO. 그래서 얘가 되어지는 거죠. 속도가. 됐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 움직임과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는 움직임에 대한 속도와 가속도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해석들을 직선 운동에 관한 그래프라고 보기보다는 좀 그림이죠. 그리고 위치에 따르는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서 요거는 의미 없는 겁니다. t가 양의 값일 때만 표기하는 거니까 그 움직임을 좌표평면 위에다가 표기를 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수평 방향으로의 움직임과 수직 방향으로의 움직임을 한데 묶으면 어때요? 평면적인 움직임도 해석이 가능하겠다. 됐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강의를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수고했습니다.